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세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적자 생존의 시대가 아니라 속자 생존의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최근에 우리 시장 변동성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흐름에 알맞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발빠르게 대응하셔야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박스쿨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알맞게 현명한 전략 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와 전화 많이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번호는 02377-210269번, 02377-210269번이고요. 문자는 1899-0294번, 1899-029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강의는 적풍 유경훈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전문가님의 든든한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쉬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방송을 준비한 적풍 전문가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다 어렵죠. 그죠?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제 블랙 크리스마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좀 있었던 하루를 이제 보내고 오늘 이제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이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양시장을 앞에서 약 8천억 정도 순 매도를 보였어요. 엄청난 물량이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있을 배당락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도 좀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연말에도 자금들도 필요하시고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종목들을 많이 좀 매도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 대박스쿨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 항상 놓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뉴스나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것들에 너무 영향을 받지 마시고 우리 또 세워놨던 전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 전략들대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시면은 꽉 묶였었던 종목들도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랑 같이 이번 연말 전략 그리고 2019년도 연초 전략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강의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종목 진단을 드릴 겁니다. 여기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있죠? 이쪽으로 종목 문의 주시면은 제가 전화나 문자로 주시면 우리 청자분께서 보유하신 종목들 자세하게 진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분석해 드리는 거 보시면 어디 다른 데서 듣는 거랑 좀 다르실 거예요. 단순히 이 종목은 좋으니까 가져가세요. 이거는 나쁘니까 매도하세요. 이런 전략들이 아니라 재료가 언제쯤 나올지를 예측해서 언제까지 나오면 가져가고 안 나오면 팔고 혹은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까 특별한 종목 진단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적풍이 준비한 내용들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의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지만 올라간 업종이 딱 하나 있다고 하면은 바로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업종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월요일 방송을 하고 나서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잡아드렸던 그 테마가 무엇이었죠?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였습니다. 일정은 아직 좀 남아있어요. 1월 7일이니까 다음 주의 일정인데 2주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를 드린 이유는 근데 하루라도 먼저 빨리 준비하시라고. 어차피 1월달 되면은 이거 사려고 사람들 미친 듯이 몰려듭니다. 근데 지금이 저평가니까 지금 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먼저 드리는 거 아실 거예요. 저는 정치인에 관련된 종목들 벌써 한 달 전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벌써 3주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여러분께 2주 먼저 제가 소개를 드렸으니까 나중에 또 다 올라가고 나서 전문가님 물렸어요 그러시면 제가 진단 안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셨다가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고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어제 공개 방송에서 또 이제 자세하게 짚어드렸으니까 방송 들으신 분들은 그대로 잘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또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짧은 강의의 내용은요. 바이오 제약업종 보유하신 분들은 반드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이오 제약에 투자 예정이신 분들도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자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제약업종이 강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들어갈 거고요. 다음으로는 2019년도에 있어서 바이오 제약 업종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일정에 대해서 총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경제방송 하루 종일 보셨겠지만 제 방송만큼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결론과 또 사실만 가지고 방송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이 밤 방송 1시간 정도 진행을 하지만 이걸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준비를 또 합니다. 어제 뭐 휴일이었지만 휴일 내내 또 준비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풀어드리고 또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후속 전략까지 계속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최근 바이오 제약 업종이 강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가시면은 이제 바이오 제약주를 사고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물론 과거에 오랫동안 물리셔서 고생하신 분들께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지금부터 들어가시는 분들께는 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만한 내용들은요. 화면에 뭐라고 나와 있죠? 바이오 제약 그리고 이쪽 업종의 상장 관리 특례 적용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12월 말일이 끝나고 나서 2019년도 1월 달로 넘어가면은 이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장 폐지 시즌입니다. 말만 들어도 무섭죠. 상장 폐지하면은 나중에 정리매매할 때 보시면은 10,000원짜리 주식이 100원 가 있고요. 1,000원짜리 주식이 막 50원 가 있고 그래요. 거의 뭐 90% 이상의 손실을 보는 완전히 휴지가 돼버리는 그런 것들이 상장 폐지인데 이제 회계 과정이 끝나고 나서 12월 31일 기준으로 회계 끝나고 나서 내년 1분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90일 이내에는 재무 관련해서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뭐 그런 부분들.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4년 연속 적자 기업에 있어서는 상장 폐지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 심사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지금 관리 종목의 상태를 받고 있고 재무 상태가 좋아진 기업들은 관리 종목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기업으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실적이 안 좋으면은 반대로 이렇게 관리 종목 지정된다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 그런 조건에 해당돼가지고 거래 정지가 되는 일이 이제 곧 다음 달부터는 비일비재하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초만 보시더라도 상패 종목도 꽤 있었었죠. 그리고 올해 추석 때 한 번 있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바이오 제약 업종을 그래도 살리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한 부분이 최근에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그동안에 우리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연구개발비, 신약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던 그런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통 많은 기업들이 자산 처리를 했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비용 처리로 회계 장부를 정정을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고친 그런 기업들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5년 연속 적자가 나는 그런 영업 손실을 내는 기업들도 상장 폐지가 아니라 상장을 유지시켜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오 제약 기업들 실적 안 좋은 기업들 진짜 많아요.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회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재무 상태를 보니까 이거 망했네 이 회사?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5년까지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최근에 발표가 있었고요. 조금 더 알아보면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은 연구개발비가 30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연구개발했는데 한 5억 원 투자했다. 이거 해당 안 됩니다. 적어도 30억 원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전체 매출액의 5% 이상을 투자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기업들에 한해서만
실적이 안 좋아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기업들 중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상장 폐지 위험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바이오 제약 업종이 바닥에서 살아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있고요. 좀 더 알아보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적어도 1,000억 원 이상에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1년치 평균을 냈을 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시총 작은 종목들 중에 바이오주 막 움직이는 거 있죠? 상폐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이 250억 원 이상인 기업들. 마지막으로 상장된 이후에 1년 이상 살아있는 기업들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기업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바이오 제약 업종을 그래도 직접적인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좀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저점에서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편덕을 해서 뭐 주가가 무조건 잘 가지만은 않죠. 사실 올해 2018년도 초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올해 2018년도 1월 달 그리고 작년 12월 달 이때 바이오 제약 업종을 사신 분들은 10중 8구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때도 좋은 내용들 진짜 많았어요.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 4차 산업혁명에다가 막 엄청난 투자 계획들을 밝히면서 실제 거기에 바이오 제약 업종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주의 주가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호재가 나와버리니까 그 호재를 보고 덥석 물었던 개인 투자자들은 전부 손해를 보고 먼저 준비했던 투자자들은 거기다가 대박 수익을 내고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 2018년도 겨울의 위치는 올 초의 분위기와는 180도 다른 상태예요. 올해 초에 바이오 제약주의 주가가 최고가였다면 지금은 최저 바닥에 가까운 종목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상장 폐지 조건에 해당되는 종목만 아니라면은 다 좋아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저런 이제 특례 개정안을 발표를 했지만 기업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면 이런 내용들도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높다면 투자 메리트가 없다면 당연히 이거는 그냥 무용지물이겠지만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탄력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평가 위치에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요즘뿐만이 아니라 어제죠. 어제 제가 일본 증시 폭락 나오고 미국 증시 폭락 나오고 하는 거 보면서 뉴스를 한번 제가 다 봤어요. 제가 정확하게 총 14개의 언론사의 시황 뉴스와 경제 기사들을 다 읽어봤습니다. 국내 언론사부터 해외 외신 다 봤는데 진짜 거짓말 하나 안 하고 한국 언론사부터 외국 언론사까지 모든 언론사들이 앞으로 하락장에 올 거라고 앞으로 베어마켓이 올 거라고 다 부정적인 얘기들만 써놨더라고요. 그죠? 보셨을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크리스마스 하루 종일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와 이거 하루 동안 이 얘기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내일장 주식하기 싫겠다. 주식할 맘 안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개인 매도가 8천억이 나와버렸어요. 거기서. 그죠?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올해 초 1월 달에 2018년도 1월 달에 증시가 고점이라고 얘기했던 언론사 뉴스 혹은 증권사 전망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작년 1월 달에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 증시 3,000포인트 간다고요? 그 누가 얘기했는지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 당시에는 증시가 높다라는 거에 대한 경고를 아무도 해주지 않았어요. 막 질렀단 말이에요. 그냥 간다고. 그러면 지금은 주가가 바닥인데 더 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증시가 PBR 1배 이하다? 청산가치 이하다?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주식을 사란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이상하죠, 그런 거 보면은. 저는 그때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그 시황을 작성하시는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다 시각들이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부정적인 것들만 부각해서 이렇게 내놓을까? 혹시 저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를 안 좋아하지 않을까? 혹은 본인들이 조금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저런 내용들을 많이 부각시키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되고 지금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마 시장이 현재 구간부터 10% 20%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사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대박스쿨 시청자분들과 저는요, 지금부터 사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 거기다 대고 팔 겁니다. 올해 하고 내년 초 한번 보시죠.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중에 바이오 제약 종목들도 상당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 중에서 또 다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또 호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의 정책과 일정이 만났네요. 그럼 종목들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 바이오 제약주들의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 제약주들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행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참여하는 기업들, 그중에서 제가 메인급으로 분류했던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친구들이 많이 올라갔고, 또 원래는 참여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가 갑작스럽게 이번 주에 참여 계획이 발표돼가지고 새롭게 리스트업이 된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일정들이 주가를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있는 일정이 1월 7일부터 10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요. 1년 내내 일정은 있어요. 근데 이 바이오 제약 하시는 분들이 꼭 봐야 되는 일정들은 첫 번째로는 1월 달이 제일 중요합니다. 1월 달이 웬만한 종목들이 시세가 발생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가장 첫 이슈에 일정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날짜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일에서 10일까지. 그리고 두 번째 일정이 있어요. 이게 빅 이벤트입니다. 빅 이벤트가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 JP모건 헬스케어만큼 큰 일정은 아니지만 6월 3일부터 6일까지 바이오 USA라는 행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 바이오 협회 컨퍼런스예요. 똑같은 건데 이제 미국에 주최하는 그런 주최자가 전에는 JP모건이었다면은 여기에는 또 미국의 바이오 협회에서 주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일정이 일단 바이오 제약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행사들도 두어 개 정도가 있는데요. 어떤 임팩트는 좀 약하죠. 그래서 1월 달하고 6월 달이 바이오 제약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메인 일정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주들이 2, 3월 달에 안 움직인다 그래서 이거 왜 안 움직이지? 그럴 수 있어요. 그분들은 저 일정들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1월 달에 수익을 못 내면 6월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금 기분 나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는 부분들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잘 적어 두셨죠? 다음으로는 작은 마이너한 이벤트들입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시죠. 방금 전에 봤던 것들이 메인 이벤트라면 그 이외에 이제 작은 일정들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는 세계 내분비 학회가 있고요. 또 미국의 암학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학회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항암제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또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일정들은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성격.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회사 투자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항암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암학회 일정을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또 나가서 뭔가 서프라이즈한 그런 뉴스를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임상종양학회가 있어요. 이것도 꽤 큰 일정 중에 하나죠. 그리고 6월 달에는 미국 당뇨 학회가 있고요. 유럽에서 류마티스 학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절염 관련된 치료제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 저 행사에 또 나가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보셔야 돼요. 그리고 9월 달에는 유럽에서 당뇨학회가 있고요. 유럽에서 또 종양학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11월 달에는 미국의 류마티스 학회, 그리고 미국의 혈액학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각각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무조건 바이오 주니까 가겠지, 제약 주니까 가겠지 이게 아니라 올라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해당하는 내용들, 어떠한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지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일정을 대입해 놓으시고 저쯤에 호재가 한번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일정을 통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을 한번 알아봤고 일정까지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오늘 강했던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제죠. 월요일 야간 공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익숙한 종목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요즘에 안 좋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 두 종목이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굉장히 멋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보셨던 분들은 아주 속 시원하셨을 거예요. 일단 내용들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은 오늘 장중에 꽉 찬 양봉을 만들어줬습니다. 한 3%,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는 한 5%밖에 올라가진 않았는데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20조 원이라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를 좀 내리고 싶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갔던 이유. 첫 번째로 이 종목이 주가가 꽤 많이 내려왔던 조정받은 구간이기 때문에 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또 나가서 메인 섹터, 메인 트랙에서 또 IR 연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초청받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제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메인급 종목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수급을 한번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것들이 관심이 없나 봐요. 진짜 이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오늘 어때요?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갔는데 개인들은 이번 달 들어서 가장 많이 물량을 팔았어요. 오늘 하루 만에.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신나게 담았고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금융투자 샀고요. 보험도 샀고요. 투신도 샀고, 기타 금융도 샀고, 은행도 샀고, 연기금도 샀고, 사모펀드까지 샀어요. 그냥 기관들은 다 샀다 보시면 돼요. 개인들만 팔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제가 이것도 월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역시 메인급 종목으로 보시는 종목이다.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잡아드렸던 종목입니다. 몇 프로 올라갔어요?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3% 출발해가지고 장 끝날 때까지 종가가 고가로 딱 마감이 됐어요.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오늘 하루에만 무려 11%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잘 갔죠? 제가 이거 월요일 방송 보신 분들께 역시 메인급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외에도 제가 상승 탄력이 높을 거다,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벌써부터 시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 진행할 텐데 꼭 오셔야 돼요. 이거를 듣고 안 듣고가 차이가 다음날 장 준비하는 게 진짜 차이가 많이 나실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들 개장하고 나서 오늘 뭐 사지? 여기 한번 가볼까? 뭐 공개 방송 한번 가볼까? 이렇게 뭐 끼욱끼욱거리다가 아침에 업어보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은 내 저거 살 걸. 안 산 것만 급등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좀 무리하게 위험한 자리에서 주식을 사게 돼요. 그거 항상 어때요? 맨날 손에 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전날에 미리 준비해놓고 주무시는 분들은 전략이 확실하게 딱 세워져 있으니까 아침에 조건을 딱 맞아 떨어지면은 그냥 진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오늘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잘 갔고요. 이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이 잘 갔었는데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기로 발표가 나온, 참여 기사가 나온 종목들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바이오리더스. 바이오리더스는 원래 참여하겠다는 얘기가 안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나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가 어때요? 저평가 구간, 완전 바닥이죠. 바닥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오늘 튀어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잘 갔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수급 보시면은 오늘은 개인들이 좀 사긴 했어요. 이 종목은. 하지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이 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원래는 계획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는 펩트론이라는 종목 역시도 오늘 장중에 보합권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이미 금요일 날 10%, 월요일 날 4% 올라가면서 이틀 동안 약 한 15% 가까운 시세를 보여줬어요. 오늘은 약간 조정 주긴 했습니다만 수급이 너무 좋아서 이 종목도 저는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작스럽게 또 공시가 나온 종목이죠. 인콘입니다. 오늘 인콘이 왜 올라갔을까요? 바로
JP모건 행사에 참여한다는 뉴스 때문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아무도 보지 않던 종목들이 호재가 나오면서 올라갔다.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많이 빠진 걸 보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그 바이오제약 그중에서도 이번에 1월 7일 날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기업들 중에서 이미 메인급 종목들을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월요일 방송에 오셨던 분들은 제가 다 잡아드렸습니다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야간 공개 방송에서 들어갈 만한 바이오주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행사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재료가 1월 달에 있으니까 오래 걸리는 종목은 아니에요. 기다려봤자 2, 3주 정도가 되니까 지금부터 공략해볼 만한 종목을 한 종목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일장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일 목요일 날이 배당락이라는 이슈는 굉장히 작은 이슈고요. 그보다 더 큰 이슈 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일정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해볼 만한 단기적으로 들어가볼 만한 종목을 제가 총 3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JP모건 헬스케어 들어가는 바이오 기업 한 종목 공개드릴 예정이고 나머지는 목요일 날 내일 일정이 있는 단기주 오늘 밤에 여러분께 잡아드릴 테니까요. 내일 아침 일어나셔서 내일 뭐 사지 고민하지 않도록 제 공개 방송에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지난 월요일 날 공개 방송 오셨던 분들은 오늘 또 오셔가지고 후속 전략 받아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 들어가야 되는지 대충 느낌이 좀 오시죠? 그리고 왜 투자해야 되는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종목 진단 한번 하고 갈 테니까요.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들 문의 주시고요. 이 종목들을 팔아야 오늘 밤에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그 공개 추천주들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타이밍 그리고 가격대 잡아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강의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바이오 제약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부터 알아봤습니다. 바이오 제약 상장관리 특례 적용 내용으로는 연구 개발비 회계 처리를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정정한 기업은 5년간 영업 손실에도 관리 종목에서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조건으로는 연구 개발비 30억 원 이상과 매출액 5% 이상,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 원 이상, 그리고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된 기업이 있고요. 대부분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바이오 제약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 6월 3일부터 바이오 USA라는 컨퍼런스가 있으니까요. 이벤트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개별 일정들도 남아 있습니다. 3월에 세계 내분비 학회, 미국의 암, 5월에 임상 종양 학회, 6월은 미국의 당뇨 유럽 류마티스 학회가 있고요. 9월에는 당뇨와 종양 학회, 11월 달에는 미국 류마티스 그리고 혈액 학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요 강세 종목 분석해드렸습니다. 그 종목들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바이오리더스, 펩트론과 인콘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월요일에 공개하신 이 JP모건 관련주들이 오늘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또 남아있는 종목들이 또 있을까요? 엄청 많죠.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미 공략에 들어간 종목들도 있고요. 오늘 공개해드렸던 그런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11% 올라간 것처럼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아직 살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있고 시간들도 남아 있어요. 근데 1월 달 가서 사면 늦어요. 여러분들 지금 벌써부터 뉴스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오늘 하락장이었는데 바이오 제약 업종만 올라갔어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 제약 업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불이 붙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거는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그런 고점에서의 과열 열풍이 아니라 현명한 투자자들이 바닥에서 들어가는 수급들이에요. 스마트머니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바닥주로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일정이 1월 달, 6월 달 계속 있으니까 지금부터 공략하시면
짧게는 1월 달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가져간다면은 상반기까지 넉넉하게 좀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월요일 방송에서 또 좋은 종목 수익 내셨던 분들은 또 그 현금으로 또 공략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야간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잡아드리는 걸로 하고요. 못 사신 분들을 위한 바이오 종목 한 종목과 내일 일정이 있는 일정주 두 종목 해서 총 3종목을 오늘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특별한 종목들은 잠시 후에 있을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알아가시길 바라고요. 참여 방법부터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이데일리 TV 대박 투나잇을 100% 활용하는 방법. 자주 사용하시는 검색창에 대박 투나잇을 검색하세요. 가장 상단에 위치한 링크를 클릭. 대박 투나잇 프로그램 배너를 확인하시고 아래에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500만 개인 투자자의 성공 투자 프로젝트. 지금 바로 대박 투나잇과 함께하세요. 네, 참여 방법 확인하고 오셨고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1899-029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상담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96님이 보내주셨네요. 용평 리조트 8,000원 20% 1년 보유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오래 들고 계셨는데 주가가 오늘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바닥을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서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용평 리조트 하면은 우리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에 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감에 좀 올라갔던 종목이죠. 근데 동계올림픽이 막상 열리고 나서 주가는 가지 못하고 하락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돼 있다가 결국에 무너진 그런 결과였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많은 어떤 기업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막상 그런 디데이가 됐을 때 올라가는 것들도 있지만 반대로 재료가 사라지면서 하락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오늘만 보시더라도 어때요?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이 있었지만 착공식이 있은 이후로부터 철도 관련주들이 전부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간 종목이 몇 개가 없어요. 다 하락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오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노리고 들어왔던 우리 순진한 투자자분들이 가지 못하니까 손절하는 것들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제가 대박스쿨 방송을 통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미리미리 일정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날 이 일정이 있으니까 이날 종목은 급등하거나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에 그날 돌이 한번 던져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종목은 위 아니면 아래로 급등 급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정이 있기 이전에 빠지는 종목을 사놓고 막상 디데이가 됐을 때 올라간다면 기분 좋게 팔면 되겠고 기다려도 가지 못한다면 그 종목을 정리하고 나오면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거를 잡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이 좋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얘기를 못 들으실 거예요.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 소개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종목 간다는 얘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얼마큼 간다고 얘기를 정확하게 주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굉장히 무책임한 추천이나 소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정들을 잡아드리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계획들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용평 리조트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용평 리조트는 어쨌든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시장의 관심이 완전히 멀어진 주식입니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가 중간중간마다 그래도 반등의 신호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중간에 한 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 평창 올림픽 2월 달에 하고 나서 완전 주가 무너졌었죠. 그리고 3월 달에 바닥 만들고 나서 한 6월까지 올라갔고 또 빠지다가 10월 달에 바닥 만들고 나서 12월 달에 한번 올라갔고 지금 이 종목의 추세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중간중간마다 반등은 나오고 있으나
반등은 나오고 있으나 이 회사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한 추세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은 이 추세의 상단 부분에서 돌파에 실패하고 다시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하단인 구간이 어디에 있어요? 대충 보니까 한 4,000원 정도에 걸려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종목은 여기서 힘없이 내려가서 4,000원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더 기다려가지고 장기간 기다렸다가 추세가 회복되는 걸 보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고, 그죠? 그때 기다리는 방법이 있겠고, 지금부터라도 현금화를 해서 빨리 후속 전략을 세우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용평리조트는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7,000원 돌파에 실패하고 하락으로 돌아서는 종목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저는 매도를 하셔서 현금화 전략, 현금을 좀 챙겨 놓으시고요. 오늘 제가 밤에 공개 방송에서 드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기업, 이 종목을 저는 편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분할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용평리조트 알아봤습니다. 분할 매도하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앞으로도 전략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티스, 네, 아티스 종목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5,000원이고요. 네. 비중 25% 가지고 있습니다. 네, 5,000원에 25%. 수익을 좀 보고 계시네요. 수익은 보고 있는데, 현재 그 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얘기가 있고요. 최근에 네.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거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좀 그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목표가도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6,000원 이상은 가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6,000원 이상 정도. 그럼 단기적으로 좀 보고 계신 거죠? 장기든 중기든 저는 그렇게 큰 저거는 아닙니다. 네, 기간은 정해놓지 않으셨고요. 네, 그럼 목표가를 좀 얼마까지 가능한지 진단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아티스 종목 좀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매도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올라가는 중간인데 잘 사셨네요. 어떻게? 네네. 네,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었는데 그래도 운도 좀 좋았고 종목의 호재도 좀 있었고 여러모로 좀 잘 풀린 케이스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은 잘 가는데 매수하신 시점은 좋았어요. 매수 시점은 예. 좋았지만 이제는 좀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차트 좀 보여주세요. 예. 일단 최근에 이제 뭐 증자 관련되는 부분들, 뭐 빗썸 증자에 참여했다, 뭐 그런 부분부터 해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옴니텔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에 또 지분을 취득했다. 서로 이제 뭐 투자 받고 투자하고 이런 관계들이 막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막 이제 올라갔는데 평소에 굉장히 잠잡았던 종목이 호재가 갑자기 연달아 나와버리니까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가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부분들도 좀 작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많이 올라와서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200억까지 됐지만은 이거 얼마 전만 해도 시가총액이 막 600억짜리 기업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소형주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컸던 부분들. 그리고 예. 대충 제가 보니까 바닥이 한 3,000원대가 바닥이에요. 그러면은 바닥 대비해서 불과 일주일 만에 100%가 올라온 거예요. 그죠? 예. 지금 6,000원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거는 매수하신 타이밍이 이 정도면은 여기 요즘 들어가신 거니까 상당한 고점에서 들어갔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도 매수 타이밍이 그래도 괜찮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고 계신 거고요. 재료 나올 만한 것들은 다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0원대에서 팔고 싶은 사람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심리적으로 6,000원에 걸린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물량들이 올라가다가 벽이 너무 세게 부딪히니까 한 5,900원이나 800원부터 먼저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5,920원까지인 것 같아요. 5,920원까지 갔다가 그 몇십 원을 못 들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6,000원대 기다리는 물량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이미 수익 중에 계시니까 내일장 개장하고 나면은 기분 좋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또 공개 방송에서 새로운 종목들 공개드릴 예정이니까요. 오셔서 네네.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이따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아티스 종목 내일 정도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드렸으니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1431님의 문자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엔코 매수가 3,000원, 비중 50%, 손실이 큽니다.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오늘 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비중도 꽤 크신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자, 지엔코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매수 타이밍이 좀 안 좋았다. 매수 시기가 별로 안 좋았다라고 보통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들도 없고요. 좀 시장에서 말이 좀 많아요. 어떤 말이 많냐면은 썰들이 많아요. 이 회사가 뭐 어떤 재료가 있으니까 많이 간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혹해서 사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되게 좋았어요. 분위기가 좋았는데, 올해 초에, 이때가 이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작년 11월 달에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주가가 1,500원대였어요. 1,500원짜리 주식이 한 달 만에 3,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언제 매매해야 되냐면은 충분한 조정을 받았을 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최고점 대비해서 뭐 몇십 프로 이상 하락했을 때 저점에서 잡아오는 방법들도 있고.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이미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고점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큰 손들은 이 아래에서 들어가서 위에서 다 갖다 파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주가가 완전히 무너지죠? 반등이 나왔어요. 이 종목이 진짜 갈 종목 같았으면은 여기서 치솟 사야 됩니다. 이렇게. 치솟 사서 전고점까지의 시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는커녕 주가는 계속 힘이 없이 밀리다가 결국에 이제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차트는 이쁘게 만들어 놓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이제 실망 매물들이 이 3,000원대 위에서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가 돌파에 실패하고 좀 무너지는 전형적인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많이 올라온지 안 올라온지 그냥 봐서는 몰라요. 차트를 길게 보시고요. 길게 보시고 바닥이 어디고 고점이 어딘가 보시고 내가 종목을 들어가는 위치가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먼저 보시고요. 고가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실 때는 3, 4번 도전해도 실패하는 종목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이 대표적이에요. 첫 번째 3,000원대 돌파 시도 나왔었죠. 근데 못 들었어요. 밀렸으니까. 두 번째 돌파 시도 나왔지만 못 들었어요. 세 번째 돌파 시도 나왔는데 돌파하지 못했어요. 3, 4번에도 불구하고 돌파 못하는 종목은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다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들어갔다가도 빨리 나와야 되고요. 웬만하면 안 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현재 부분을 보면은 그 뒤로 주가가 완전히 반토막이 나버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전략은요. 기다린다고 하면 올해 장기간 본진다고 하면은 한 2,200원 선까지는 저는 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너무 크시고 3,000원까지 기다리려면은 너무나 많은 세월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절반 매도, 2,200원까지 갔을 때 나머지 매도 이렇게 해서 매도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엔코 종목 첫 번째로 2,000원과 2,200원 종목으로 도와드렸으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자는 332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동성제약 26,450원, 비중 50%입니다. 고민에 잠 못 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드려야 할까요? 자, 지금 바이오 제약주가 제가 아까 저평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동성제약도 현재 가격은 저평가 구간이 맞습니다. 그 뭐가 문제냐? 저평가는 맞는데 올라가야 되는 재료가 없어요. 악재는 있는데 호재가 없습니다. 최근에 리베이트 사건 때문에 지금 조사받고 있는 상태죠. 주가는 그러니까 당연히 못 올라가죠.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 리스크가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악재를 좀 해소될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지금 최근에 경남제약 같은 종목들이 이제 상장 폐지 들어가면서 혹시 이 종목도 그런 좀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회사가 이번에 그 문제만 잘 해결이 되면은
그런 어떤 악재들만 지나간다고 하면 주가는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어쨌든 현재 진행되는 그런 법적인 그런 문제들이 언제 해결될지는 이거는 누구도 몰라요. 그죠?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회사 관계자도 몰라요. 그죠? 그러면 해결이 되는 시점은 모르겠으나 해결이 된다고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은 저는 1차로 2만 원, 2차로 2만 5천 원까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이 많이 내려와서 여기 요 구간들 최고점이 거의 한 4만 9천 원, 거의 5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뒤로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이 여기예요. 요 구간. 10월 달, 11월 달 구간. 그래서 이 맨 위쪽에서 들어갔던 투자자들은요. 이만큼 내려왔을 때 거의 다 손절했어요. 수급을 보니까 기관들도 팔았고 개인들도 팔았어요. 이거는 거의 손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새로운 물량들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예요. 그럼 지금 누가 팔고 있나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수급 한번 볼까요? 한 달 동안 개인들은 순매도고 외국인 기관들은 순매수입니다. 느낌이 좀 오시죠? 무서우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언제 문제가 해결될지는 저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반등 시 2만 원 1차 그리고 2만 5천 원까지는 2차로 제가 상승 구간 점쳐보고 있으니까요. 조금 이거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보시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2만 원에서 절반, 2만 5천 원에서 나머지 절반해서 정리하시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성제약 종목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로 도와드렸으니까요. 앞으로도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종목이 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바이오 제약도 좋아요. 좋은데 지금 일정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과의 차이는 너무나 의 온도차가 큽니다.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악재가 가득한 동성제약과 또 제가 월요일 날 이 종목은 메인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주가는 완전 극과 극이에요. 이거는 재료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재료가 있는 종목은 똑같은 차트에서도 갈 수 있어요. 자, 이번에 1월 달 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와닿는 게 없을 거예요. 막상 근처까지 가면은 아주 언론에서 그냥 대서특보를 보낼 거예요. 그때 사면 늦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먼저 살 수 있는 선취의 기회를 드릴게요. 저는 정치인 관련주 한 달 전에 드렸고요. 수소차 관련주 3주 전에 드렸습니다. 이번에 JP모건도 그 누구보다 빨리 준비시켜 드릴 것이니까요. 오늘 잠시 후 진행되는 공개방송 오셔서 종목만 받아가세요. 딱 3종목 제가 준비했고요. 전략과 종목 정해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뭐 살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잡아드린 전략대로 하셔서 내일 또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연말 선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공개방송 꼭 참여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투나잇 검색하시고요. 상단 부분에 보이는 대박투나잇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만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리더스탁 적풍 유경훈 전문가 얼굴 보입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공개방송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어지는 대박투나잇 2부에서는요. 주식 4대 천왕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저희 대박스쿨과 적풍 전문가님은 9시가 아니라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더더욱 알찬 강의와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